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건축물 어때요? 와, 예술이다 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데요. 왜 우리는 이런 순간, 아, 과학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술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기술, 기교를 넘어서 아름다움을 주는 경지에 이르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우디는 수학 천재이자 최고의 예술가로 평가되는데 어떻게 가우디가 자신의 영재성을 찾고 키워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우디의 타고난 특성으로 미술적 재능, 그 중에서도 특히 관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852년 레오스라는 작은 지역에서 태어난 가우디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몸이 병약했대요. 부모님은 가우디가 너무 몸이 약하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어릴 때 노심초사하셨는데요. 워낙 잔병치레가 많았던 가우디는 어린 시절에 친구도 없고 그래서 심심하게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를 갈 때도 걷는 것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귀 등에다가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곤 했대요. 걸음도 정말 느리고 친구도 없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가 보니까 책을 읽거나 또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꽃과 나무, 동물, 사물의 그런 어떤 형태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대요. 여기서 여러분 사물을 관찰한다는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관찰은 사물을 더 유심히 들여다본다, 주의해서 본다라는 뜻으로요. 그냥 눈으로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적극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영재성을 이룬 인물들은 왜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통찰력을 갖고 있을까요? 네, 저는 그게 예사롭지 않은 눈, 즉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보는 그런 특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가우디의 작품에는 식물, 동물, 심지어 사람의 뼈까지도 아주 유심히 관찰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던 가우디가 이처럼 훌륭한 영재성을 키운 것을 보면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나 어떤 좋지 않은 상황보다도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우디처럼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친구도 없고 외롭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 것 같으세요? 흔히들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자신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속상해만 하기보다는 가우디처럼 자신만의 즐거움,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궁리도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 가우디의 개인 내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우디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바로 위의 형하고 매우 가까웠대요. 그런데 형마저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일찍 죽고 말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달 만에 사랑하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가우디는 어찌나 슬펐던지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웃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아, 가족이란 저런 거지. 그래, 나는 내 건축 그 능력을 발휘해서 가족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화목하게 생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우디의 건축물은 단순히 외형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낄지 그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행복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묻어나는 배경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툴툴 털고 일어서는 그런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가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회복 탄력성 외에도 또 특별히 소명의식이 아주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우디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본인이 재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재능을 단순히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잘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그리다 파말리아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파사드에 이것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좌절하게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가우디 같은 경우는 이 순간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성경적인 자신만의 어떤 미션, 자신만의 사명을 깨닫고 그 재능을 사용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참 멋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좋은 영재성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가우디의 가정 환경,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우디는 자신의 그런 탁월한 공간 지능 능력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조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대대로 이 집안은 주물 제조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쇠를 녹이고 뭔가를 쇠를 가지고 그걸로 주물을 뭔가 만들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가우디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갔다 와서 학교하면 집에서 심심하기도 했었겠지만 부모님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어떤 원리일까? 저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보니까 먼 훗날 자기가 그 재능을 꽃피우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하는 일들을 봤던 것들이 좋은 재능으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매사에 그 영재성을 이룬 인물들은요,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영재성을 펼쳐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일어나는데 영재성은 똑같은 형태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적 배경, 환경적인 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매사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재능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우디의 재능 발현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독창성을 꼽고 싶습니다. 가우디는 진정한 재능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섬세하게 자연을 관찰하되 철저한 계산에 근거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하는 시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독창성을 말하면 흔히들 독특한 거니까 남과 다르니까 외딴 섬처럼 그 사람만의 외골수적인 그런 뭔가의 표현 방식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가우디는요, 진짜 창의성은 주변과 주변의 자연환경, 주변의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 그 속에서 꼽히는 게 진정한 독창성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한 낙서를 보면은 기존의 건축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그런 그 도전적인 학생이기도 했지만 뭔가 건축물을 만들 때도 언뜻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뭐랄까 공격적인 분 같아 보이지만 어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던지 뭔가 그 건축물을 완성하면서 땅을 파고 거기서 나온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건축물이 되도록 재료로 다시 환원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경우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사용하되 주변 것들과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특징 속에서 독창성을 발휘했다는 점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재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사바티오라는 그 건축물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쁘게 타일을 붙이고 이거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가우디는 그 장식이 아름다운 타일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자연광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빛과 어우러지면서 색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채도를 다르게 썼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평상시에 뭐 하나를 완성했을 때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주변 것들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그 조합까지도 생각한 것을 보면 정말 디테일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가우디는요, 각자의 기능에 맞는 그 어떤 형태를 발견해서 키우는 일은 건축가에게 어울리는 작업이라고 했대요. 무엇이든지 똑같은 형태를 잘 만들어내는 것은 기술자의 일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신은 건축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형태를 단순히 만들어내는 자신은 기술자가 아니라 건축가, 즉 각 사람 그리고 각 기능에 맞는 형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빛과 그 가치를 찾아내서 그 각각의 빛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가가 이렇게 독려해주는 사람, 즉 감독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창의 융합 인재란 높은 기술력만, 지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각각에 있는 내재된 생명력을 찾아내서 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되, 각각의 것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 그 빛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그러면서도 옆에 것들과 옆에 사람들과 잘 조화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컨덕팅하는, 조화를 이루도록 감독하고 그리고 조절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건축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우디를 통해서 진정한 창의 융합 인재,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고유에 있었던 가치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독려해주는 창조적인 빛을 찾아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재능을 잘 펼쳐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